이래나 저래나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저스티스 리그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우린 또 한 번 속을 준비가 됐습니다. 하여간 예고편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든다니까요. 비틀즈의 컴투게더를 리메이크한 음악도 마음에 쏙 듭니다. 대신에 더 이상 큰 기대는 갖지 않고 조금은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예고편은 브루스 웨인이 아쿠아맨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이어질지는 다 아시죠? 지난 코미콘 영상에서 두 사람이 만나 티격태격하던 장면입니다. 원더우먼이 이미 그들이 와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우린 눈에 익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잠깐 나왔던 사이보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집에서 머더박스가 작동하자 파라데몬이 나타납니다. 파라데몬도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잠깐 봤었죠? 머더박스는 아포콜립스라고 하는 외계의 행성에서 만든 일종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총 3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나는 아쿠아맨의 왕국인 아틀란티스, 다른 하나는 원더우먼의 고향인 데미스키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보셨다시피 사이보그를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이 3개의 머더박스를 둘러싼 이야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쿠키 영상에서는 스테판 울프가 렉스 루터에게 이 머더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걸 볼 수 있었죠. 참고로 머더박스가 탄생한 아포콜립스의 지배자는 다크사이드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머지않아 그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울프는 다크사이드의 신복입니다. 아마도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그가 아포콜립스의 군대인 파라데몬을 이끌고 나타나 머더박스를 찾고자 지구를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보스인 다크사이드는 이번 영화에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스테판 울프만 나섰다가 속편에서 다크사이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아포콜립스에서 지구를 침공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아마존들과 한바탕 거대한 싸움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고 퇴각했다가 심기일전하고 돌아왔더니 저스티스 리그를 만나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머더박스는 사이보그의 일부가 된 줄 알았습니다. 이를테면 마인드스톤을 가지고 있는 비전과 같은 셈이죠. 근데 여기선 다시 머더박스가 본래의 형태 그대로 있습니다. 또 이 장면을 보면 머더박스로 보이는 걸 사이보그가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애초에 사이보그의 아버지가 머더박스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부터가 궁금합니다. 뭐 정답은 영화를 보면 찾을 수 있겠죠. 예고편의 나머지는 대부분 각 캐릭터의 활약상과 더불어 개인사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보그는 미식축구 선수였던 과거를 보여줬고 아쿠아맨의 연인이자 앰버 허드가 연기한 메라가 등장했습니다. 플래시는 감옥에 있는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도 드라마와 동일한 설정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저스티스 리그가 각 캐릭터의 개인사까지 다룬다는 건 우려가 되네요. 가뜩이나 시간에 쫓길 텐데 여러 캐릭터의 사연까지 보태면 무리가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배트맨 대 슈퍼맨이 그랬었죠. 아무튼 그게 어떨지는 영화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일단 액션이 주가 되는 예고편은 마음에 쏙 듭니다. 과연 잭 스나이더답게 액션의 연출만큼은 여전히 끝내주죠. 배트맨은 새로운 수트를 입었는가 하면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봤던 배트모빌이 아닌 또 다른 머신을 타고 나타나 파라데몬과 싸웁니다. 이건 자동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특이한 형태네요. 사이보그는 슈퍼맨이 빠진 저스티스 리그에서 유일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아쿠아맨은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줄 캐릭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원더우먼은 또 한 번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상을 뽐내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든 건 단연 플래시입니다. 에즈라 밀러가 연기한 것도 좋지만 플래시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의 연출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의 퀵실버는 다소 평이했고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퀵실버는 재치가 넘쳤다면 저스티스 리그의 플래시는 잭 스나이더의 특기를 고스란히 살려서 대단히 박력 넘치는 장면으로 탄생했습니다. 플래시가 달릴 때 생기는 효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란색이나 주황색이 아니라는 것도 이색적입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팬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웨인의 유머는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을 그대로 살린 것 같아서 인상적인 가운데 그의 오랜 친구인 제임스 고든이 돌아왔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J.K. 시몬스가 연기했습니다. 마블에 이어 DC에도 출연한 또 한 명의 배우가 됐군요. 여기까지 예고편을 쭉 봐도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이 등장하는 건 확실한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장면에서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겠죠.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아는 슈퍼맨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다음 예고편에서 슈퍼맨을 공개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얘기하면 나중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아울러 또 한 명의 캐릭터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DC에게는 뼈아픈 캐릭터인 그린랜턴입니다. 그린랜턴의 경우는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들은 얘기는 그린랜턴 중 한 명이 중요한 장면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장면인지 누가 나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어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왕이면 7명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걸 보면 좋겠죠. 어쨌든 DC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마블이 각 캐릭터의 단독 영화를 내보내고 어벤져스를 선보였던 것에 비하면 DC는 급해도 너무 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스티스 리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얄궂습니다. 저한테 슈퍼맨과 배트맨은 슈퍼히어로의 상징과 다름없는 캐릭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망쳐놓는 꼴을 보고 있으면 짜증이 폭발하고 맙니다. 이번엔 진짜 많이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재미있게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Shall we?